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간 운과 지지운이 서로 다르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이제 조금 배우고 나면은 그 뭐죠? 그 내 사주에는 뭐 화운이 좋더라, 뭐 금운이 안 좋더라, 뭐 관운이 안 좋다, 뭐 재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거는 뭐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사주를 보다 보면은 그 손님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게 잘 될까? 내년에 뭐 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던가 뭐 몇 월 달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오늘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금호는 뭐 20년이 같이 오고 2년이 같이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임계수가 같이 오고 뭐 병정화가 같이 오고 뭐 그러는데 뭐 다 좋다고 할 순 없잖아요. 다 나쁘다고 할 순 없고. 그래서 조금 우리 격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십신도 다 알고 그쵸? 음양오행도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기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제가 펼쳐놨는데 이제 병화, 정화, 병정화 운이 오잖아요. 이렇게 대운이든 세운이든 사음이 운도 옵니다. 뭐 이게 같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같이 오면은 뭐 더 영향력이 커지겠지만 그쵸? 그런 사주들은 이렇게 약간 보면은 무 아니면 도가 많아요. 예, 좀 그러니까 원국도 무 아니면 도인 경우에 있어서 대세운까지 그렇게 간여지동으로 와버리면 되게 좀 무서울 때가 있죠. 자, 지금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일단 병화 일간일 때를 이제 예제로 들어볼게요. 그 정관격, 정관격을 볼게요. 정관이면은 해자축월, 해자니까 자수죠, 자수. 예. 자, 자월에 태어난 병화 일간일 경우 이런 대세운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비경 겁재운이죠, 그렇죠? 자, 일단 지지를 먼저 볼게요. 예. 사화운하고 오화운은 완전 다릅니다. 예. 물론 사주에 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없다고 하고 요거만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사화운이 오면요 별로 뭐 별 일이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비견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 병화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방신한다 그러죠. 방신운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방신운이 매번 좋으냐? 그건 아니죠. 이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일간이 약해서 일간이 강해야 좋아지는 사주일 때는 이 방신운이 오면 반갑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일간이 이미 충분히 강한데 더 강할 필요 없는데 더 강해지면 오히려 나한테 안 좋게 되는데 이렇게 방신운이 오면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예. 자, 그리고 오하운이 오면요 이때는 이렇게 자수랑 좌우충을 합니다. 예, 우리 충 뭐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좌우충을 하면은 이 정관이 월지고 월지가 격이고 격이 용신인데 이 소중한 이 용신을 깨는 거예요. 좌우충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에는 뭔가 그 내가 타고난 재능이 정관적인 성향인데 그게 약간 변동이 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요. 이제 충이지만 충은 1대1 서로 충하는 것들이 십신들이 힘이 거의 비등하다고 보지만요.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이게
수하고 오 이제 화하고의 충이잖아요. 그러면 수국화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얘가 조금 더 세요. 수국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죠, 얘가. 그래서 싸우다가 처참히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얘는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덜 다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어쨌든 정관은 형충파해를 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런 식으로 4, 5하고 5는 완전 다른 얘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 비경겁재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일간이 너무 약한데 강해져야 성격 사주 되는 그런 사주면 병정화가 오면 좋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비견 겁재니까 일간에 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일간이 튼튼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대부분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좋다고 보는데 일간이 약한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곁다리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관인데 여기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뭐죠? 평관이죠. 평관. 병화일간의 임수는 평관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관과 평관 이렇게 있으면 관살혼잡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관살혼잡 사주입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은 그 혼잡한 관을 하나를 없애줘야 청해져요. 그래야지 발복합니다. 그 운에 발복해요. 그래서 이 원국에서 제거를 못 해주면 이렇게 대세운에서 와서 해줄 수 있는 거죠. 정화가 오면요 정의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겁재가 칠살을 없애주는 거니까 겁재합살이죠. 겁재합살. 예, 그래서 이 해에는 되게 좋아져요. 관살혼잡을 제거했으니까요. 합살유관, 그러니까 합살유관, 관을 남겼죠. 그러니까 정화운과 병화운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병화운이 오면요, 얘한테 져요. 수국화잖아요, 그렇죠? 네, 병임충 뭐 이런 말도 뭐 가끔 들어보긴 했는데 뭐 의미 없고요. 이럴 때는 임수가 병화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혼잡을 제거는 못하겠죠. 뭐 극하니까 이 임수가 힘은 좀 빠지겠지만 어쨌든 제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화일 때는 완전 제거가 된다. 그래서 되게 다르죠. 지금 이 샘플만 봐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비빔밥처럼 화운이 좋네, 뭐 모군이 나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결과가 다르니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뭐로 해볼까요? 간목으로 해볼게요. 간목. 간목일간. 똑같이 정관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목일간은 정관이 6월에 태어난 게 정관이에요. 그쵸? 6월.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이거는 아까 살짝 다르게 정관이 투출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정관 투출했어요. 네, 신유월에 태어난 간목이에요. 자, 이럴 때, 내가 이게 정관격인데 상신이 뭐가 있는지 일간이 약한지 강한지 아직 몰라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운이 온다고 쳐봅시다. 관운. 경신금 밑에는 신유가 되겠죠. 신유. 카드를 좀 여러 개를 해놨더니 중국이 이렇게. 자, 이런 경우 그 내사주의 관운 금운이 오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알 수 없다, 하나하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보면은 이 위에 먼저 볼까요? 일단 이 지금 정관이죠. 예? 정관인데 이건 평관이에요. 경금은 간목의 평관이죠.
이렇게 오면요 관살 혼잡 된다고요. 관살 혼잡. 그러니까 경금운은 안 좋아요. 그쵸? 신금운은 좋냐? 이것도 보면 중관이 돼요. 중관. 그러니까 정관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많이 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중관이 돼요. 중관. 3개 오면 더 중관 돼요. 예. 그래서 중간이 될 경우도 제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관살혼잡처럼 하나 없애주면 더 사주가 좋아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이 더 나쁜지 관살혼잡이 더 나쁜지는 요 옆에 뭐가 어떤 다른 십신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완전 다르다는 거죠. 통변도 다르게 돼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천간에 만약에요. 이렇게 을목이 겁재죠. 겁재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세운에서 이렇게 경금, 편관운이 오잖아요. 이 해에는 발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겁재가 이 어려운 편관을 이렇게 합해주잖아요. 을경합이 돼서 없앤단 말이죠. 이 편관을. 그러니까 이 겁재가 이 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겁재들이 그러니까 너의 뭐 형제나 동료나 뭐 직장에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뭐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경쟁자도 될 수 있고요. 그 겁재들이 너의 난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죠. 난제도 해결해 주고 정관도 지키고 혼잡도 안 생기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금이 투출 안 한 정관격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좌우묘유는 이 투출 안 해도 월지 자체가 용신이 됩니다. 정관격인데 이렇게 신금이 오잖아요. 자, 이 경우는 좋아요. 오히려 이 정관이 더 힘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중관 이런 게 아니에요. 중관이나 관살혼잡이나 중사 이런 거는 천간만 봐요. 일단 월지랑 천간. 근데 이거는 월지가 이제 유금 딱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대세운에 왔는데 또 신금이 또 오면은 뭐 그러면 중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되게 다르다. 지지는요. 지금 딱 얘만 놓고 볼 때는 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금이 오면 그냥 관의 뿌리가 돼줄 뿐이에요. 좋은 거죠. 예, 관이나 재는 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유금도 마찬가지죠. 유금이 와도 그냥 이거는 관살혼잡이나 중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지는. 지지의 제1 목적은 천간의 뿌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삼합이나 반합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너무 약한 정관격인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금운이 지지로 온다 그러면은 좀 안 좋겠죠. 왜냐면 일간이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그쵸? 일간이 강해야 되는 사주면은 여기 지지에 인묘진이 와야 좋겠죠. 예를 들면. 예.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 편관, 신금 편관, 신금 정관, 유금 정관 이게 뭐 관은 관이죠. 넷이 다 관은 관이고 금은 금이지만 완전 다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지예요. 이렇게 자연, 그러니까 자수가 있다. 이게 뭐죠? 정인이죠, 정인. 예, 정인입니다, 이때는. 자, 정인이면요. 정인.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신금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자진 합을 해요. 반합을 해요, 반합. 진토 없어도 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죠? 정인이 이제 홀로 외로이 있다가 이 신금운이 오면 합을 해서 크게 뜨는 거예요. 자수로. 그러니까 정인의 역할을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지는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월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격이랑의 관계. 우리 정관은 상신을 뭘 쓰죠? 인수나 뭐 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금 운이 오는 해에는 그 정관 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인을 상신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유금이 오면 뭐 별일 없죠. 예. 자유 뭐 귀문이나 되겠죠. 예. 신살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다르다.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도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도 또 금은 뭐 토은 이렇게 보고 있긴 있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간목일간은 이제 됐고, 자, 무토일간 한번 해볼게요. 무토일간에서 무토를 요즘에 많이 안 했네요. 그쵸? 자, 무토일간에서 우리가 이제 정관격, 계속 정관격으로 해볼게요. 정관격이 되려면 묘목이겠죠. 그러면은 예. 자, 묘월에 태어난 무토예요. 정관격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신금이 오면 별일이 안 생겨요. 그쵸? 요 다른 데 뭐 없다고 치고 없을 순 없지만 신묘, 묘신 귀문이나 생기는 거죠. 예. 귀문은 지금 우리의 그 언급사항이 아니고, 자, 유금이 오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금이 오면 묘유충을 해요. 그쵸? 예. 그래서 아까처럼 왜 충되면 정관이 형충파에 되면 격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조금 신금이 오는 해보다는 좀 더 많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아까와 다르게 지금 이거는 금극목이잖아요. 금이 더 세단 말이죠. 내 왕인 이 묘목보다 더 센 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 경우랑은 완전 다르겠죠. 그렇죠? 이 경우는 관이 더 많이 깨집니다. 자, 그래서 신금해와 유금해는 완전히 다르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식상이잖아요. 무토의 경신금이 식상이죠.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정관격이니까 요 식상운이 오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이렇게 오면 상관이잖아요. 그럼 상관 경관 한다고요. 이때는 뭐 식신재관 할 거고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천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을묘월도 있으니까. 자, 을묘면요, 그쵸? 이러면은 병금 오면요, 을경합하죠. 그쵸? 안 좋아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관이고 내 용신이고 소중한 건데 이렇게 식신하고 합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폐운이 됩니다. 차라리 이 정관이 투출 안 한 게 나을 뻔했어요. 그쵸? 근데 이때 이게 와도 안 좋아요. 상관, 경관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쵸? 이 신금의 상관인데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 더 깨기 쉽겠죠. 그러니까 정관은 좋고 소중한 거지만 이렇게 투출해 있으면 꼭 보좌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기 인수가 있으면 깨지지 않겠죠. 지금은 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다르다. 요 네 개의 글자가 다 금이고 관이지만, 금이고 식상이지만 완전 다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지지를 한번 더, 뭐 만약에 여기 지지에 뭐를 해볼까요? 자, 충년에 태어났다. 충년. 자, 충년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뭐죠? 겁재죠. 그렇죠. 근데 요 유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묘유충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세게 묘유충이 돼요. 더 세게. 자, 이거는 좀 제가 처음 언급하는 얘기인데 이 유축 합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유축 그 상관의 기운이 합이 돼서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경관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얘가 더 지금 세잖아요. 이거 하나 이 축터 없이 단독으로 오는 묘유충도 세지만 얘가 더 세단 말이죠. 상관 경관 하니까 합으로. 자, 그래서 옆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아까 뭐 이 자수는 얘기를 언급을 잠깐 했죠. 자수가 되면 신자 합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 합 되면 수가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무토의 수는 재성이에요. 재성. 자, 편재가 될지 정재가 될지 몰라요. 합은 그래요. 여기 임수가 뜰지 뭐 개수로 뜰지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 요 개수 왕지로 볼게요. 그러면은 개수면은 정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관격의 정제는 상신입니다. 정관 용제격 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정관이 이 상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성의 도움을 받아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계속 해봤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운의 월운까지 이룬까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는 글자가 내 사주에서 안 좋은 일을 하는 애면은 여기서 합거되면 좋은 거고, 그쵸? 그리고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상신이 있는데 이 대세운의 운이 와서 걔를 죽여버리면 그 해는 안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통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만약에 뭐 식신 경금이 와서 내 사주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죠. 내가 뭐 너무 날뛰어가지고 뭐 회사에서 잘렸다던가,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내 아랫사람이 나를 뭐 밀고 해서 뭐 내부자처럼 고발을 해서 내가 직장을 잃었다던가, 아니면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됐다던가, 아니면 뭐 남편하고 뭐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 십신 하나하나의 성격을 본 다음에 그게 나한테 나쁜 일을 하는 사주면은 그거에 대한 부정성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정성과 그 나의 그 사주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정관격이니까 계속 관에 안 좋은 일 생기는 걸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내 사주는 결과로 보는 거죠. 내 사주 구조체를 결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식신이 와서 내가 왕인 내가 관인데 나한테 나쁜 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통변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천간지지가 다르다, 그리고 음양오행이 다 십신이 다 다른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